이 방천 도로엔 햇살이 가득하다. 이 도로는 보문단지 가는 알천북로이다. 이 방천 저만큼 가을 햇볕을 받으며 한 신라왕이 잠들어 있으니 신라 제41대 헌덕왕이다. 가까이 가보면 비단 같은 잔디가 깔려 있다. 헌덕왕은 제39대 소성왕의 동복 동생이고 제40대 애장왕의 숙부이다. 아버지는 제38대 원성왕의 장자 김인겸이니 그는 원성왕의 손자이다. 사료에 그의 생년이 나와 있지 않다. 동생 흥덕왕보다 3살 위라고 가정하면 그는 774년에 태어난 것이 된다. 이 추정한 나이로 그의 일생을 살펴보면 826년 그가 죽었을 땐 52세였으리라. 그의 52년간의 세월은 파란만장했다. 그는 16살 때, 즉 할아버지 원성왕이 재위할 때 당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왔고 17살 때 김제공의 난을 진압했고 20살 때 시중이 되었다. 그 이듬해 이찬으로 재상이 되었고 22살 때 병부령을 제수받았다. 20대 초반에 상대 등을 제외하고 최고위직을 다 거친 혜성 같은 존재였다. 그는 권력의 화신이었을까? 그는 할아버지 원성왕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미 정치적으로 상당한 세력을 지녔으리라. 그 원인은 2가지로 해석된다. 원성왕은 자신의 직계로 권력을 독점하려고 직계를 고위직에 임명하여 경륜을 쌓게 한 것이 그 한 가지다. 또 원성왕의 후손 중 건강한 인물이 거의 없었던 것이 또 다른 이유이다. 원성왕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못한 것은 하나같이 다 일찍 죽었기 때문이리라. 원성왕은 맞손자 소성왕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는데 그도 허약하여 1년 5개월 만에 왕자를 비웠다. 또 다른 손자인 흥덕왕도 재위 시 골골하여 병석에 누워 있을 때가 많았다. 헌덕왕은 형 소성왕이 죽었을 때 더 막강한 세력을 지녔으리라. 조카 애장왕이 13세에 왕위에 오르자 그는 도와서 섭정을 폈다. 조선의 수양대군을 떠올리는 대목이다. 애장왕이 성년이 되어 과감한 개혁정책을 펼친 것이 화를 불러왔을까? 결국 그가 반란을 일으켜 조카를 시해했다. 이런 권력욕에 사로잡힌 헌덕왕의 삶과 인격은 현존하는 2 비석에 반영되어 있다. 그 하나는 고선사 부근에서 발견된 서당 화상비인데 애장왕 때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 비문 중에는 각간 김은성께서는 바다와 산악의 전기를 타고 태어났고 하늘과 땅의 빼어남을 타고 나서 라는 구절이 나온다. 김언승이 곧 헌덕왕이다. 이것은 김언승의 공덕을 크게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 내용을 분석해보면 이 비는 당시의 왕 애장왕이 아니라 김언승을 왕처럼 찬양하고 있다. 즉 바다와 산이 점지한 인물이 김언승이라는 데서 그가 왕이 될 인물임을 암시하지 않는가. 그는 결국 정치적인 야욕을 억누르지 못하고 서기 809년에 동생 제옹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 조카 즉 애장왕을 시해하였다. 왕의 곁을 지키던 왕의 동생 채명까지 죽였다. 이 반란은 명분이 무엇이었는지 사서에 나오지 않는다. 이미 그의 세력 기반은 반란의 명분을 열거하지 않아도 될 만큼 확고했으리라. 헌덕왕이 조카를 죽인 죄업을 씻으려고 했을까? 그가 불사를 일으킨 것은 조금이라도 피 묻은 손을 씻으려는 마음에서였으리라. 유명한 이차돈 순교비가 그의 제위시에 세워졌음은
그 점에서 암시하는 바가 많다. 이 비에 새겨져 있는 바에 의하면 이 비는 서기 818년 즉 헌덕왕 10년 8월 10일에 세워졌다고 한다. 이 비는 마멸이 심해 글씨의 반 정도만 해석할 수 있다. 6면의 기둥 모양이지만 이 비의 제1면에는 2차돈이 처형될 때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 그림을 보면 2차돈의 순교 사실이 잘 알려지도록 말하자면 교회의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설계되었다. 대부분 버펑왕의 공덕과 2차돈의 순교 사실을 적고 있다. 그런데 학자들이 거의 주목하지 않는 면이 있다. 제5면과 제6면의 이야기다. 버펑왕이 즉위한 지 253년 만인 766년에 한 늙은 혼백이 나타나 도성 주변의 옛 무덤들을 바라다 보다가 한 무덤에서 어린 혼백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늙은 혼백이 가엾게 여기며 누구의 혼백이냐고 물으니 2차돈의 혼백이라고 한다. 이 두 혼백의 대화가 이어지겠으나 마멸이 심하여 더 읽을 수 없어 안타깝다. 다만 군데군데 남은 글자로 추측컨대 이 두 혼백의 대화가 기록된 것은 분명하다. 늙은 혼백이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그는 2차돈의 묘소가 허물어지고 그 혼백이 불쌍하게 떠돈 것을 애석하게 여겼을 것이다. 이 두 혼백의 조우가 있은 지 52년이 지난 후 2차돈의 순교 정신을 되새기고 그의 묘소를 정비하여 불교를 증흥시키려 한 움직임이 있었으니 당시 불교계와 국왕 헌덕왕의 뜻이었다. 헌덕왕이 이 혼백들의 대화에서 2차돈 순교비 조성과 2차돈 묘소 정비의 명분을 찾았고 더불어 2차돈의 순교 정신을 되살리어 백성을 교화시킴과 동시에 민심을 다독이려고 시도했다. 삼국유사 원종 흥법 염촉 멸신조에는 국통 해룡 등이 2차돈의 무덤을 수축하고 큰 비를 세웠으며 그때부터 흥륜사의 영수선사 주도로 2차돈 혼의 묘원을 성취하기 위한 활동을 했다고 한다. 이처럼 헌덕왕은 온 백성에게 2차돈의 순교 정신을 가르쳤고 더불어 자신도 불도의 공덕을 쌓는 불자임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국가의 위기는 다가왔다. 김헌창이 반란을 일으켰다. 헌덕왕이 공덕을 닦아 죄업을 씻으려 했지만 그의 정통성 없는 왕위 계승이 이 반란의 명분이 되었으리라. 김헌창은 누구인가? 원성왕 즉 헌덕왕의 할아버지가 왕위에 오를 때 경쟁자였던 김주원이 더 많은 지지를 받았지만 밀려났다. 김헌창은 그의 아들이었으니 헌덕왕에 대한 역심이 있었으리라. 김헌창은 엄청난 세력을 규합하여 822년에 거병하였으나 실패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헌창의 아들 김법문도 반란을 일으켰으나 그 역시 실패했다. 조카를 죽이고 왕위를 차지한 헌덕왕, 그의 사후는 어떠했을까? 이 왕릉이 그의 모질었던 생전과 사후를 암시하는 것 같다. 헌덕왕 이전의 두 왕, 즉 소성왕과 애장왕의 왕릉이 전하지 않는 것을 보면 애초부터 그들의 왕릉을 허술히 했을 것이고 그의 업적을 평가하지 않으려 했으리라. 그들을 지켜 세우면 헌덕왕은 반역자가 되니까. 헌덕왕이 승하하자 천림사 북쪽에 장사 지냈다고 하는데 바로 이곳이다. 신라왕릉은 대체로 절을 중심으로 위치를 밝히는데 천림사도 그렇게 언급되었다. 천림사 혹은 임천사는 이 왕릉 남쪽 바로 이 강둑 안에 있었으리라. 이 사진은 모아두었던 이 절의 유물이 1990년 수해로 일부 떠내려간 후 남은 것을 찍은 것이다. 이처럼 그 절터에 초석 등이 남아 있었으나 지금은 경주 박물관으로 옮겨갔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든다. 왜 헌덕왕릉과 천림사와 나아가서는 분황사와 전랑까지도 북천 바로 가까이에 세웠을까? 수해를 입을 위험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말이다. 한 가지 답은 북천의 수량이 오늘날처럼 많지 않았으리라는 것. 신라시대엔 북천의 많은 물은 남쪽으로 돌아 남천으로 흘러갔다는 것이다. 수량이 적었기에 간단한 징검다리로 내왕이 가능했으리라. 그러하니 신라 때 북천에 교량이 세워졌다는 기록이 없다. 이제 이 봉분을 살펴보자. 이 봉분은 원형 봉토분이고 굴식 돌방 무덤이다. 무덤 둘레는 잘 다듬은 면석을 병풍처럼 둘렀다. 면석과 면석 사이에는 양쪽 면석을 끼워 넣은 탱석이 있다. 탱석에는 방향에 따라 12지신상을 조각하였다. 이들 면석과 탱석 위로 갑석을 올려 다시 틀어지지 않게 조였다. 능제는 앞시기의 왕릉을 충실히 따랐으나 12지신상 사이에 들어가는 면석과 탱석의 수는 이전 시기 왕릉보다 각각 한 개씩 더 많다. 이처럼 헌덕왕릉은 12지신상이 부조된 신라 왕릉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이다. 남쪽, 서쪽 호석과 석난간의 대부분은 1970년대에 그리고 상석은 2007년에 만들어 넣은 것이다. 경주박물관의 이것이 원래의 난간석이다. 이 일제강점기 때 사진을 보라. 왕릉 바로 앞에 개울이 흐르고 징검다리가 있지 않는가. 이 개울가가 지금도 약간 둔덕이 져 있다. 사실 이 왕릉만큼 수해를 입은 왕릉은 없을 것이다. 이 왕릉 부근에는 조선 숙종 때 새긴 알천제방 수객이라는 마애비가 있는데 제방이 무너져 보수한 사실을 적고 있다. 조선시대엔 방천이 무너져 수해를 입은 적이 많았음을 말해준다. 1742년 조선 영조 18년 9월에 홍수가 나 헌덕왕릉이 무너졌다는 기록이 있다. 이제는 보문호를 막아 수해는 없지만 1960년대 이전에는 이 북천의 범람은 경주의 숙명처럼 보였다. 이 왕릉에는 12지신상이 있었으나 그중 돼지, 쥐, 소, 호랑이, 토끼 등 북쪽 및 동쪽의 5개만 상이 남아있고 남쪽 및 서쪽의 7개는 사라졌다. 이것을 보면 물길이 능서쪽도 할퀴였음을 알 수 있다. 이곳은 경주고등학교 정원이다. 이 서역인상 머리 부분을 보라. 북천에서 발견된 것이고 북천의 물살로 많이 마모되었다. 원래 헌덕왕릉에 있었던 것이 북천으로 떠내려간 것으로 추측된다. 이 서역인상을 보면 헌덕왕릉에도 원성왕릉, 흥덕왕릉처럼 문인석과 무인석 그리고 화표석과 돌사자도 있었을 것이다. 이 일제강점기 때의 사진을 보라. 특이하게 예쁜 연꽃이 양각된 석재가 보인다. 이것은 오늘날 경주박물관 남쪽 정원에 전시되어 있다. 연꽃과 안상문이 아름답지 않는가. 정확한 용도는 모르지만 향로석으로 쓰였을 것이란 주장이 있다. 다시 헌덕왕을 되돌아본다. 남달리 정치적인 야심이 커서 20대 초반에 정사를 쥐락펴락했고 자신의 권력욕을 억누를 길 없어 결국 조카의 왕위를 빼앗았고 2번의 반란을 진압했고 당나라에 3만 원군을 파견해야 했던 파란만장한 삶. 불사를 일으켜 부처님의 도움으로 야망을 채우고 또 죄업을 씻으려고 했던 왕. 그러나 평생 조카를 죽인 죄책감이야 어찌 떨쳤겠는가. 그가 누운 자리 또한 편하지 않았다. 1000년 동안 성난 물과 노한 비바람은 그의 모진 악업을 질타하지 않았는가. 아직도 이 능의 솔바람 소리 속에는
먼 지옥의 비명소리 들어 있는 듯 하다.